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마음 수행 중에 역경계, 순경계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수행하는 중에 이제 역경계, 순경계,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기 싫은 마음, 역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 순경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 같은데, 보통 여러분이 여기 공부하러 오려고 할 때도 뭐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는 갈까 말까 하는 게 있어요. 갈까 말까. 갈까 그러면 아예 가지 말까 뭐 할까 말까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에서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역경계가 좋아하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음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순경계가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순항하듯이 바람을 타듯이 이게 쫙 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다 또 역경계에 또 걸려. 거기서 다시 그 생각이라는 망상이 또 깨어나게 되면 다시 또 역경계가 일어난다고. 거기서 이제 할까 말까 또 막 이렇게 이랬던 망상이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폭포가 내려오면은 물고기는 그 폭포물을 거꾸로 내려오는 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 신기하잖아. 물이 떨어지는데 타고 올라가. 이게 물고기는 떨어지는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응? 그냥 물로 생각하고 올라가지는 거야. 그럼 이제 올라가면 이제 거기는 순경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그 역으로 타고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순경계가 이루어지면 그 순경계는 이제 어떠한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 순탄한 바람에 이렇게 타듯이 이렇게 나가는 그 방향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한 번은 옛날에 이 제주도에 한 번 갔다가 한 바퀴 이제 술래 돌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바닷가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그 일종의 저 파도 타기 하는 거 있죠? 왜? 파도 타기. 그 파도 타기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보면 돛이 있어. 돛을 탁 돌리면 바람 부니까 바람이 막 밀어주게 막 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알았는데, 바람 타고 간다는데 이 바람이 반대서 불고 있는데 반대 부는 방향으로 또 이게 가네? 응? 부는 방향으로 또 가. 좀 신기하다. 바람이 파고 가는 거지, 어찌 바람을 반대 부는데 부는 데가 오냐, 이게.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이제 그러는 거지. 아이, 또 그냥 타고 있는 그 보트가 갑자기 붕 떠올라와서 촥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타고 가니까 내가 그랬지. 아니, 바람을 타고 가는 거 이해가 되는데 바람을 반대에서 맞으면서 거꾸로 가는 건 뭐냐? 그러니까, 스님 거기다 모타를 달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순간 말 떨어지자마자 홍중 허울 또 뜨더라고. 떠서 또 가더라고. 근데 떴는데 모타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네 했더니 그러네. 그러고서 이제 신기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다렸다가 저거 좀 물어보고 가자. 궁금해서 안 되겠다.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이 내려왔어. 이제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가서 이제 물어봤지.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왜 바람을 타고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바람이 반대서 부는데 어떻게 바람 맞으면서 다시 또 갑니까? 모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바람을 이용하면 거꾸로 갑니다. 그러는 거야. 그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해보면 알아요. 계속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경계, 순경계라는 이 부분은 표현상 역경계, 순경계지. 우리가 역경을 딛지 않으면 어찌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어요? 응? 그리고 힘든 일이 없다면은 극복하는 힘과 긴장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평탄하게만 가면요, 그 사람은 거기 침체돼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게 거의 다예요, 사람들은.
근데 뭐냐? 옆에서 자극제를 주는 거지. 어? 역경계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역경계가 생기는 이 부분이 순경계로 올라갔을 때 순경계가 무엇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역경계 속에서 저항 속에 마음에서 할까 말까 하는 이 저항의 마음의 수행 중에서 그 하지 마 하는 걸 역경계로 이겨서 가게 되면 순경계가 열어지게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어느 선에 올라가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순경계에서 그 다음에 무경계가 열어져. 무경계는 어떤 경계가 없는 거지. 인간에게는 경계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러면 눈, 귀, 코, 입, 몸, 이걸 전오식이라 그러는데, 이 5가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낀 그 정보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내 안에다가 소프트웨어 하드 집어넣듯이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그 데이터 시킨 거에 스스로 어떤 부분에 범주를 하기 때문에 한계하는 번 생기게 자기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그래. 그럼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밖에 볼 수 없죠. 그걸 깨려면 그 한계하는 부분을 역경계로 깨워서 순경계로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범죄하는 걸 깨면 순경계로 올라오고 나면 무경계로 내가 범죄하는 한계하는 자기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간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무경계는 그 어떤 그 경계의 벽을 뚫고 자기를 범죄할 한계를 벗어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무경계라는 것은 경계가 없다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경계를 부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경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경계를 뒀지만 거기에 고집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 눈, 귀, 코, 입으로 정보화된 자기 사고 패턴에 경험된 기억의 패턴에 범죄한 사람은 고집을 피우잖아. 그러니까 그 경계를 못 벗어나지. 근데 그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 문을 열게 되면 필요할 때는 경계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필요할 때는 경계를 벗어내는 것도 알게 돼. 그러니까 안 가봤기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경계벽을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 뜬 달이 있고 또 이 달이 또 호수에 담긴 달이 있고 내 눈 속에 있는 달이 3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 달은 달이고 본체이고 그 다음에 그 비친 달은 그림자고 내 눈에 있는 달은 내가 인식하는 달이라고. 응? 내 눈에 있는 달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을 볼 때는 그 인식하는 그 구체적인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범죄는 한계가 있지. 그 범죄를 못 따라가면 그 다음은 어려운 거잖아. 사람에게는 이제 그 오용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쉽게 끌려가고 거기서 그걸 취향해서 뭘 한다고. 그다음에 대중을 모으려면 그걸 활용해서 많이 하게 되지. 그걸 활용하게 되면 그 본래 목적은 없어지게 되고 그 활용하는 그 방법만 생기면서 그냥 뭐가 웅성웅성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응? 뭐 단체 뭐 만든 것도 그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안 돼, 여기에 전혀. 딴 데 다 가게 돼 있어. 왜? 목적은 좋은 걸 뒀다고 표면상은 명분을 세워놨지만 속으로는 그 오용락에 그 끄달리는 이 부분이 좋아서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가 안 가는 거지, 나중에는.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근본을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주게 되면 그런 사람만 모여. 나중에는 그 사람도 그 공부를 할 것 같죠? 진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없이, 낚싯밥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면 이 공부가 제대로 된다, 이 말이지.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경계가 역경계가 생겼다가 순경계를 가면 무경계가 되고, 무경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심의 세계가 무심. 무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스로 범죄하는 한계를 그릇으로 보면 종지기 같은 그릇이 있고 대접 같은 그릇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밥그릇 같은 그릇도 있겠잖아. 이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으면 종지기가 담겨 있으면 새로운 걸 담아봐야 원래 담긴 거에 오염되고 그러잖아. 이 안에 걸 비워내야 해. 비워내야 새로운 게 담기지, 깨끗하게. 근데 이게 내 몸에 있는 상태 그대로 받아서 집어넣으면 말짱 비운다는 게 그때 이걸 덜어내야 된다고 일단은. 그럼 새로운 게 들어오게 돼 있어.
또 그릇이라는 거 뭐야? 내가 종직이면 종직이밖에 못 담잖아. 대접은 대접 정도 담는 거고. 그리고 밖에서 밖으로 떨어고 담는 거잖아, 크기가.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이제 그릇을 깨버려야 해. 그릇을 깨는 것을 경계를 깨버리는 거지. 그러면 무한하게 담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것을 내가 필요한 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릇을 깨는 게 쉽진 않겠지. 그 사람이 이제 타고날 때는 그 업생이라 그래서 부모의 몸을 받아서 업생으로 태어나니까 유전자를 받고 얼굴도 닮고 뭐가 닮아오잖아. 그게 카르마에 대한 업이거든. 그 업생이라는 태어났으면 또 환경 조건을 받으니까 업습을 해서 조건을 만들고 작용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업습이 지나가면 이것이 두 개가 모이면 업력이 돼가지고 힘을 쓰기 때문에 그 범주하는 게 더욱더 함께하는 면이 생기는 거지. 그럼 업력이 세지면 다시 그는 일종의 그 업보로 돌아가는 힘이 또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업장이 되고 업보가 되는데 업력에서 힘이 생기면 장애가 생기는 거지. 그 업에 장애가 생기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뭐 내가 무슨 전장이 업장이 많아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너는 무슨 전생에 무슨 업이 많길래 말기도 못하더니 뭐 이런 업. 장애가 생기는 거지. 그 카르마에 습기를 주어진 어떤 항리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나를 쪼여서 자신을 그걸로 보고 인식하게 만들기, 이걸 보고 중생이라는 거야. 습기로니까. 이것이 업보되면 윤회하고 도는 거거든. 그래서 그 무심의 단계가 들어가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그릇이 비어지는 것이고, 비어지는데 빈 병은 속이 빈 거지 병이 없는 건 아니거든. 무심은 비어 있는 뿐이지 병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심이란 마음은 경계 없이 본문이 드러났다는 뜻이거든. 본문이 드러나면 내가 진짜로 본성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아성, 불성이 드러나는 현상이거든. 이 드러나는 현상을 이제 본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드러나면은 그게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보려 그러면 항상 있는 건데, 보려 그러면 자기 사고의 패턴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없다 그러고 안 보인다 그런다고. 여러분은 뭐 나라고 인식하는 이 부분이 너무 많잖아. 그걸 이제 크게 나누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에서 사상사이라 그러는데, 이 사상사이 무너지면 다음 단계는 올라가는 건데, 대개는 어떠한 습기나 자기가 한계하는 안목으로 볼 수 없는 관견이 생겨서 자신을 하나의 범주하고 프레임화시키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중생이라 그러거든. 일종의 중독된 현상이 있다. 뭐 습관이 중독되듯이 뭐가 중독된 현상이 있는 걸 중생이라 하는 뜻이라고 봐도 되는데, 어떻든 내가 중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습기가 뭐가 되어 있고 정보를 얻을 때 어떤 프레임으로 어떻게 내가 정보를 얻고 정보화시켜서 보고 있는지, 이 내 구조의 메커니즘 자체가 뭔지를 일단은 이해하고 봐야 해.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 역경계와 순경계를 지나고 나면 그 무경계 일어나고, 무경계는 무심으로 일어나. 무심으로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의 견성 회복이 되는 거지. 견성 회복이 되고 한번 맛만 딱 봐도 그게 뭔지 알게 돼. 그러니까 그때는 감동이 일어나고 스스로의 이 진동에 의해서 스스로가 감동하고 스스로가 눈물이 나오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고, 또는 거기서 환희심과 기쁨이 생기는 어떤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무엇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자신감의 변경,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이야. 그게 되면 견성 회복이 되면 그게 깨달았다, 깨달았지 않았다 하고 말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 깨달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깨달음의 회복이나 견성 회복이라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그렇게 믿음이 들어갈 때 그 다음 단계가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행하다가 항상 뭘 하게 되면 항상 이 망상이 일어나는데, 그 망상이 이 측에서 내가 이제 역경계와 순경계가 꼭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과
하기 좋은 순경기를 넘어갈 때까지 그것이 몇 번이 거듭이 될 때 그 다음 공부가 된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보통 이래 세상이 그대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대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내 눈을 내가 볼 수 없듯이 그 단계에 뛰어넘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 저항과 관계 속에 뭔가 수행의 단계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좋은 거는 많이 익숙해져서 좋았다는 나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좋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순경계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것들은 안락하고 안 좋아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역경계 다음에 생긴 것이 순경계가 되는 거예요. 역경계를 동반하지 않으면 순경계는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역경계는 나쁜 거고 순경계는 좋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순경계를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일종의 그 도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에 그 신기한 신통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빠지면 또 하나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 많아요. 순경계에서 그 이상한 현상을 많이 보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 단계 이제 경계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원하거나 바라거나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게 제거되면 이 뇌파에서는 이제 양자 역학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열어줄 때 뇌에서 작용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럼 우리 차원의 세계로 현상을 드러내 보게 해주는 거거든.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나이가 들어서 너 때가 되면 우리 그이가 찾으러 날 데리러 왔어 뭐 그러잖아. 대모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얘기 얼마 있으면 보통 3일 이내에 돌아가신다고. 누가 또 그러고 뭐 이 염라대왕에 보내가지고 지금 날 잡으러 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숨어 있는 그림 속에서 경계에서 작동해가지고 나오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그 주변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그 생체적인 현상에 드러내서 미리 보여주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세계를 볼 수 있지만 4차원, 5차원 못 보잖아. 그래서 이제 3차원으로 보여주는 현상에 뇌에서 작동해 주는 거야. 그러면 환상같이 이상한 게 보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지. 그래요. 어쨌든 역경계, 순경계, 무경계, 그 다음에 무심 이쪽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그렇지 역경과 순경을 따라온다는 거 이렇게 마음에 드시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